내가 M자 탈모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진단법부터 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과연 M자는 모발 이식만이 진짜 유일한 그 해답인지, M자 탈모에 추천하는 치료부터 비추천하는 치료까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뒷부분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안드로겐성 탈모, 그러니까 M자 탈모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두피 현미경으로 고민 부위를 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고민 부위를 봤을 때 모발의 굵기가 균일하지 않다면, 연모화가 확실하게 보인다면 탈모를 강하게 의심해야 하는데, M자 헤어라인 모발은요, 정수리와는 다르게 원래부터 모발들이 조금 가늘고 약해요. 잔머리도 많고 구조적으로 원래부터 가는 모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헤어라인 특정 부위에 문신으로 점을 하나 찍어 놓고 헤어라인이 밀려 올라가는지 6개월마다 그 변화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탈모가 있구나 확인했을 때는 이미 라인이 올라간 후잖아요. 그래서 저는 헤어라인을 보기보다는요, 헤어라인에서 한 2cm에서 3cm 정도 올라간 그 위치에 현미경을 갖다 대봐요. 그 부위에 만약에 균일함이 많이 깨져 있거나 연모가 20%, 10% 이상 관찰된다면 M자 탈모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요. 이것도 논문으로 정확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미경으로 상태를 봤는데 애매하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부위를 최대한 검사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위를 보기 위해서는 그 부위에 또 문신으로 점 하나를 찍어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다른 부분이랑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특정 M자 부분의 머리 볼륨이 죽는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요, 가운데랑 M자랑 머리카락이 버티는 힘이 달라요. 왜냐면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 머리카락들은 점점 가늘어지고 뿌리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부위에 현미경을 봤더니 또 연모가 섞여 있다. 이 진단 기준이 몇 가지 합쳐지게 되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들은요, 이마나 헤어라인 부근에 기름이 평소보다 더 많아지면서 머리카락이 이마가 갈라져 보이기 시작했다면 당장 가까운 피부과나 탈모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야 한다. 어쨌든 탈모가 시작되면 헤어라인 모발들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죽게 되고, 그렇게 점점 밀려 올라가서 두피화가 되면서 보시는 사진처럼 나중에 이렇게 에그만 남고 민머리가 돼버립니다. 모발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남성 호르몬 DHT 때문에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솜털이 돼버리고 두피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관리 안 하면 주드로처럼 에그만 남기고 양쪽 M자가 서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초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단을 잘해주는 병원을 일단 가는 게 치료의 첫 번째고요. 탈모로 진단됐을 때 의사와 함께 적절한 치료 처방을 효율적으로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남성 호르몬 DHT를 줄여주는 탈모약은 둘 중에 하나 꼭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탈모약이든 미녹시딜이든 탈모 치료에 아무리 효과가 좋다 한들 모든 사람한테 또 모든 유형의 탈모에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고요. 특히 헤어라인을 포함한 머리 앞부분, 전두부는 약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탈모 유형에 따른 심한 정도에 따른 치료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피나스트리드 1mg을 복용한 탈모 서양인 1000명을 2년 동안 추적 관찰한 데이터가 있는데, 먼저 젊은 층 18세에서 41세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모발 부위로 따지면 앞쪽으로 올수록 개선율이 확 떨어지죠. 그런데 41세에서 60세 이 시니어로 가면 격차가 더 심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앞쪽은 효과가 덜하고 뒤쪽은 효과가 좋은 게 나이와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지만, 나이가 더 많아지면서 탈모가 심해질수록 약효과도 훨씬 더 잘 안 듣고요, 앞쪽에는 훨씬 더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모낭 주변에 섬유화가 진행되거든요. 조직이 한번 굳어버리듯 변하면 약이 들어가도 반응하는 모낭 자체가 적어지는 거죠. 특히 전두부나 M자에서는 훨씬 더 도드라지고요. 그래서 M자 탈모나 헤어라인 전두부 탈모의 치료 목적으로 탈모약을 복용한다는 거는요, 이미 진행된 상태를 메꾸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헤어라인 주변 잔털만 좀 굵어질 뿐이지 이미 진행돼서 올라간 M자는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M자 탈모를 비롯한 전두부 탈모는 초기부터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최대한 빠르게 받고 초기부터 탈모약을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용과 수고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M자가 있지만 저는 23살 때부터 약을 거의 16년간 꾸준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막연히 탈모약을 드세요 보다는 피나를 먹어야 할지 두타를 먹어야 할지 궁금하실 거예요. M자 탈모에는 두타, 아부다트를 먹어라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M자에는 피나스트리드보다 두타스트리드가 더 효과적일까? 이거 관련해서는요, 한국에서 나온 대규모 데이터가 있어요. 한국 5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후향적 리뷰인데 3년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한 환자 중에서 두타 250명, 피나 285명의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결과를 보면 꽤 명확하게 나오죠. 베이직 M타입, 그러니까 M자 패턴 환자들만 따로 보면 두타가 피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차이예요. 아부다트 회사의 스폰 연구라서 데이터의 신뢰도는 굉장히 낮긴 하지만 두타가 피나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건 다른 신뢰도 높은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논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핵심은 바로 탈모의 원인 물질 DHT 억제 범위 때문이에요. 탈모가 진행될 때는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5알파 환원 요소에 의해서 DHT라는 물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5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해주는 게 2가지 탈모약의 효과예요. 그런데 5알파 환원 요소는요, 2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중에서 피나스트리드는 2형 효소만 억제하고요, 반면에 이 두타스트리드, 아부다트는 1형, 2형을 모두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타는 혈중 DHT를 약 90%까지 낮추고요, 피나는 약 70% 정도 억제하는 DHT 억제율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효과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마나 M자, 이 헤어라인 부위에는 5알파 1형 효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이라서 2가지 유형을 모두 차단해주는 두타가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거든요. 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DHT를 억제하는 파워가 더 강해서 아부다트를 먹는 게 더 좋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웬만한 초기 M자 탈모는 피나스트리드 프로페시아 계통으로 먹어보는 걸 권장드리지만 만 25세 미만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에 가깝게 M자 탈모, 전두부 탈모가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태거나 이런 친구들은 피나스트리드로 맞기에는 탈모 진행이 좀 빠르다는 거죠. 또는 나이를 불문하고 탈모 상태가 심한 분들은요, 처음부터 아부다트, 두타를 적극적으로 저는 처방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약의 효과보다 탈모 진행되는 그 파워가 더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강한 걸로 막아줘야 되는 거죠, 두타로. 이 외에도 저는 그렇게 탈모가 심한 상태도 아닌데 피나의 효과가 없어요, 피나를 먹는데 개선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정도까지 먹어보고 두타를 먹어봐야 돼요. 이렇게 두타를 적재적소에 시작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나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주제는 M자 탈모에 추천하는 치료와 추천하지 않는 치료라는 주제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헤어라인을 지키기 위한 탈모약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당연히 탈모약이 우선돼야 되고요, 탈모 때문에 이미 무너진 헤어라인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는 사실 모발이식 밖에 없습니다. 내가 M자가 이미 진행된 상태다 그러면 모발이식 계획을 세우세요. 제일 우선돼야 되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아무리 약을 먹고 바르고 해도 무너진 M자 헤어라인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후두부 모발을 채취하고 모발이 없어진 부위에 옮겨 심는 모발이식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치료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너무 어릴 때 많은 이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젊을 때 뒷머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해야 더 건강한 모발을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해야 회복도 빨리 되고 생착도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해야 모발 이식의 효과를 더 오랜 기간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외모에 관심이 엄청 많을 20대 때 내가 가장 멋있을 수 있는 나이에 내 멋을 최대한 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알려드리면요, 모발 이식이 아닌 우리 장기 이식이 있잖아요. 심장이라거나 콩팥이라거나 이런 우리 장기 이식도 젊으면 젊을수록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신뢰도 높은 논문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일단 저는 무리가 되지 않는 거라면 본인의 니즈를 따라가는 걸 가장 권장해드립니다. 어떤 주치의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하시길 권장드려요. 그래서 모발이식을 해야겠다 계획하시는 분들은 영혼닥터 모발의원을 찾아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M자 탈모는 모발이 아예 없는 황무지에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리 탈모에 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미녹시딜도 발라야 될까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녹시딜도 잔털을 좀 더 굵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르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소량만 발라도 효과는 있으니까 잔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모발이 조금이라도 더 굵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녹시딜도 같이 하세요. 잔털 효과 무시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M자 헤어라인에는 바르는 걸 해야 될까 먹는 걸 해야 될까, 미녹시딜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될 텐데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미녹시딜 정으로 꼭 가실 필요는 없고요. 헤어라인 M자 전두부 탈모는 바르는 미녹시딜만 보조해 주시는 거 저는 권장해드려요. 만약에 정수리까지 있다면 뭐 먹는 걸 해도 되겠지만 앞쪽만 있다면 바르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파는 인스타, SNS에 광고하는 탈모 제품들 바르지 마시고요. 미녹시딜 바르세요. 제일 검증되어 있고 효과 제일 좋아요.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정확한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등등 정말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가이드 확실하게 잡고 열심히 시작해보세요. 정말 좋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모발 이식 탈모약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미녹시딜은 중간 정도로 추천합니다. 각각 하나만 하는 것보다 탈모약, 미녹시딜 두 개 병용하는 게 시너지가 가미된 효과 데이터를 보이니까 가급적이면 두 개 다 하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M자 탈모에 추천하지 않는 치료들인데 제가 M자 탈모에 추천하지 않는 치료는 바로 두피 문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천하기도 하고 추천하지 않기도 하는데 남녀노소 정수리 탈모나 확산성 탈모가 있는 분들이나 타고나기를 모발이 얇아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분들께는 두피 문신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다만 M자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두피 문신을 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왜냐면 헤어라인에만 맞춰서 두피 문신을 했다가 탈모가 더 진행되면 M자에만 문신된 게 도드라지면서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 모발 이식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탈모약, 미녹시딜 등등 약물 치료를 충분 기간 하고 있음에도 헤어라인이나 M자, 두피가 애매하게 비쳐 보여서 고민이다. 두피 문신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M자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는 분들은 나중에 모발 이식으로 도드라지는 두피 문신 영역을 가릴 각오는 가지고 하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헤어라인이나 M자 모발 이식 하신 분들이 잘 됐는데 애매하게 비쳐 보이는 게 있어요. 모발 이식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추가 리터치 모발 이식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득보다는 실이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두피 문신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만족도도 가장 높습니다. 모발 이식된 모발들은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영구적인 모발이기 때문에 두피 문신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다면 훨씬 더 풍성해 보이는 모발 이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라인을 너무 침범해서 내려올 만큼 너무 공격적인 헤어라인 두피 문신은 지양하도록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부분 가발도 이렇게 옵션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의학적인 치료의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만 스타일링 할 수 있다면 임시 방편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 머리카락이랑 100% 자연스럽게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가발은 또 소모품이라서 비용도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벤트용이면 모르겠는데 장기 솔루션으로 가발에 의존하는 건 아쉬운 선택이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광고하는 탈모 화장품이나 발모 샴푸 같은 거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특히 M자 탈모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검증된 옵션들을 하면서 보조로 하는 거라면 말리지 않겠지만 검증된 방법들을 두고 부작용이 무서워서, 수술이 무서워서 효과가 불분명한 제품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오늘은 안드로겐성 탈모, 그 중에서도 M자 헤어라인 탈모에 대해서 초기 증상과 진단 방법, 정수리랑 좀 달랐죠? 그리고 어떤 치료를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M자 탈모랑 정수리 탈모랑 진단도 그렇고요, 치료도 그렇고 언제 모발 이식을 해야 될지 이런 플랜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M자 탈모, 전두부 탈모, 이 헤어라인 부분에 모발이 약해서 고민인 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잘 참고하셔서 행동을 한번 옮겨보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